어긋나는 그런 당원으로서 활동을 한다 하는 질책도 일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무슨 정의감 있고 그렇다기보다도 저도 탄핵이 기각되거나 각하되기를 바랬던 사람이지만 헌재에서 판단이 된 이후에는, 헌재 결정난 이후에는 대국민을 향해서 우리 국민의힘이 사과를 해야 한다고 저는 생각을 했고 당에 그렇게 강력히 제기를 해왔고 주장해 왔습니다. 근데 제 의견은 그냥 허공에 메아리가 됐고 그리고 당내 후보 경선 과정에서도 당내에서 후보가 선출되면 그 후보를 끝까지 지켜내야 한다는 것이 정당 민주주의를 위해서 바람직하다는 의견도 당에다가 제가 강력하게 개진을 했습니다. 그래서 문자 메시지도 당 지도부에도 거론을 했고, 그런데 이런 것들이 전부 아무리 취약한 지방의회에서 정치를 하는 정치인이지만은 자그마한 당원의 목소리도 당에서 들어야 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런 것들이 전부 허공에 물거품이 됐기 때문에 제가 지난번 탈당을 결행을 했습니다. 아시다시피 탈당이라는 것은요, 정치인으로서 미래가 가장 불확실하고 불투명한 겁니다. 그리고 이 탈당을 한 다음에 다른 당에 옮긴다 하더라도 이미 그 당에서는 선거직에 출마를 했을 때는 기존에 있는 세력이 있기 때문에 그 세력을 깨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근데 저는 당시에 탈당을 강행했던 것은 제가 과연 이러한 정당에, 이러한 공당으로서 이미 자격을 다 상실한 이런 정당에서 정치활동을 해야 되느냐, 그런 갈등과 고민을 했었고 결행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저는 이 정치를 하면서 지난번에 탄핵 정국 관련, 또 세월호 정국 관련, 또 중간에 국회의원 선거까지 3번 연장 이 국민의힘에서 실패를 했습니다. 그런 걸 봤을 때 이 민심을 반영하지 않으면요, 이 선거는 필패입니다. 지금 앞으로 선거가 어떻게 전개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크게 고무적으로 보지 않기 때문에 저도 사실 국민의힘에 몸을 담고 있을 때는 민주당의 이재명 후보에 대해서 낱낱이 부정적인 모습만 이렇게 보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사법 리스크나 도덕성이나 모든 면에서 봤을 때 대통령 후보로서 적격한가에 대해서는 강한 의구심을 가지고 또 이재명 후보에 대해서 아주 비판에 앞장섰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제가 탈당을 하고서 지금 후보 가운데서 또 민주당에 대해서 제가 100% 마음에 들고 그분이 잘했다고는 보진 않습니다. 입법 폭거라든지 등등에 대해서는 민주당도 잘못이 있고 탄핵을 남발한 부분도 잘못한 부분이 있습니다만은 그래도 어쨌든 공당의 길을 걷고자 하는 정당이 민주당이다. 그래서 저는 민주당에 14년 전에 민주당에 몸을 담았었습니다만은 지금 복당 여부에 대해서는 아직 때가 정확하게 결론진 것이 없습니다. 다만 제가 이 마음을 유튜브 방송을 통해서 또한 직접 그분들하고 친밀 관계가 없기 때문에 우리 보수 정통 논객이었던 조갑재 선생과 정규재 선생의 그런 논리를 가만히 보면서 설득을 제가 많이 당했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이재명 후보를 만났을 때 저하고 똑같은 생각을 가졌는데 이러이렇더라 그래서 저도 의심을 해서 많이 찾아봤습니다. 그래서 이재명 후보가 쓴 책도 읽어봤고, 그리고 근간에 제 마음을 좀 약간 완벽하게 돌려놓게 된 동기는 전 김종인 우리 국민의힘의 비대위원장이었죠. 김종인 위원장이 이재명 후보의 다른 부분은 전부 다 자기도 부정적으로 본다. 근데 경제학자로서 이 사람이 실사구시하는 경제 논리에 대해서는 자기가 이해하는 많은 부분에서 이해가 간다. 그리고 성남시장부터 쭉 겪어보니까 경제해법은 정확히 제시하더라. 이런 얘기를 제가 하는 걸 들었습니다. 그래서 요번에 경제정책을 내가 꾸준하게 살펴보니까 이 무너져가는 경제는 다른 건 다 차지해두고 정치 문제도 차지해두더라도 국민들이 정작 필요한 경제회복, 민생경제회복에 대해서는 이 사람이 좀 이재명 후보가 바람직하겠다 해서 제가 미력입니다. 제가 크게 표가 있는 것도 아니고 미력합니다만은 이재명 후보를 위해서 마지막에 제가 힘을 보태는 것이 이 나라 대한민국의 국가 미래를 도모하는데 번영을 시키는데 그래도 단추 역할을 조금이라도 하고 싶어서 오늘 이재명 후보를 굉장히 어려운 결정을 했습니다. 저는 사실 이런 얘기해서 미안합니다만은
이준석 후보에게 상당히 좀 호감이 있었습니다. 대통령이 이번에 안 되더라도 그 깨끗한 사고와 철학, 젊은 사고를 갖고 엄마 교두부가 좀 됐으면 하는 그런 좋은 생각을 가졌는데 그분의 지지율로 봐서는 상당히 어려울 것 같고, 그래서 미력이나마 이재명 후보의 당선을 위해서 제가 최선을 다하기 위해서 당에 노크를 했고, 또 저와 민주당 당 지도부 중에서 저하고 오랜 기간 교분이 있었던 최고 지도부의 추천에 의해서 제가 당 중앙선대의 조직본부의 민생위원장을 5월 16일 날 임명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민생 정책을 현재 같이 공유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간략하게 이런 지지 선언을 잠깐 읽어드리고 마감을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국민 통합과 민생 경제 회복에 올인하겠다는 민주당 이재명 후보를 전폭 지지합니다. 박종선 대전시의원 민주당 중앙선대의 민생위원장 임명. 6월 2일 실시되는 21대 대통령 선거는 대한민국의 부분을 가르는 대단히 중차대한 선거이다. 대한민국 역사를 전진시키느냐 아니면 후퇴시키느냐 하는 기로에 놓인 중요한 선거입니다. 국민을 불안하게 만들어 나라를 극도로 혼란에 빠뜨린 계엄 옹호 세력과 내란 수계에 대한 탈핵반대의 핵심 주역인 국내인 김문수 후보는 절대 대한민국이 처한 위기를 극복할 수 없습니다. 근본 대선은 2년이나 앞당겨 치러지는 조기 대선입니다. 대선 자금으로 5천억이라는 국민 세금이 조기에 투입되는 선거입니다. 국민의힘은 내란 방조 세력으로 근본 조기 대선의 책임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의힘은 내란 수계 윤석열 정권 연장선상에서 근본 대선에 몰두하고 있습니다. 이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이라는 내란 책동에 면죄부를 씌워주는 것 이외에 달리 해석할 방법이 없습니다. 근본 조기 대선에 임하는 국민의힘은 국민 정서를 우롱하는 정치 행태를 자행함으로써 이미 책임있는 공당의 자세를 벗어났습니다. 이에 박종선 시의원은 지난 5월 7일 국민 정서와 부합하지 않은 국민의힘의 정치 행태를 비판하며 탈당을 강요했습니다. 박종선 시의원은 탈당 이후 숙고의 숙고를 거듭한 끝에 민주당 이재명 후보를 지지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지지하게 된 배경으로는 이재명 후보의 실사구시 경제정책과 민생경제 회복 방안을 보면서 쓰러져가는 대한민국 실물 경제를 회복할 수 있는 유일한 대안은 이재명 후보밖에 없다는 판단하에 이재명 후보 지지를 선언한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박종선 대전시의원은 민주당 중앙선거대책위원회 조직본부 산하 민생위원장에 현재 임명되어 있습니다. 2025년 5월 25일, 22일 대전광역시의 박종선 의원 드립니다.